안녕하세요. 저는 짐승보다 못한 두 인간의 처참한 만료를 보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로 제 전 남편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혼한 지 몇 년 지났지만 워낙 황당한 사건이라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저까지 네 식구가 있을 때도 너무 좋았지만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는 그 북적북적한 분위기를 제일 좋아했죠. 어릴 땐 사촌들이랑 참 친했는데 다 같이 사랑방에 둘러앉아서 한 명씩 돌아가며 무서운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저보다 5살 많던 사촌 오빠 한 명이 무서운 얘기를 그렇게 실감나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고개를 탁 돌리면서 말했어. 아직도 내가 수진이로 보이니? 순간 사촌 오빠가 손전등을 탁 켜는 바람에 어두운 방 안에 오빠 얼굴이 허옇게 둥둥 뜨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아! 무서워! 사촌들과 그렇게 모여 앉아 얘기를 하는 것도 재밌었고 시골집 앞마당에서 땅 따먹기를 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고 말더라고요. 다들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명절 때 잘 오지도 않고 어쩌다가 몇 년 만에 한 번 만나도 너무 어색한 사이가 되었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촌들이랑 아예 연락할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촌들이랑 놀던 즐거운 기억은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남겨둔 채 저도 어느덧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제가 직장에 들어간 이후부터 서울 근교에 있는 계곡에 식당을 하나 차리셨어요. 아빠도 원래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거기서 엄마랑 같이 운영을 하게 되셨답니다. 식당 오픈식 때 처음 놀러 갔는데 경치도 예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언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직장인이었는데 음식 취향이랑 취미생활 같은 게 정말 잘 맞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파스타 집을 갔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고춧가루는 없겠죠? 사실 제가 크림 파스타에 고춧가루 뿌려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머, 어쩜 저랑 식성이 똑같으세요. 저도 크림 파스타는 좋아하는데 느끼한 건 싫어서 고춧가루를 뿌려 먹거든요. 저 매운 거에 완전 환장하는 스타일인데 혹시 정식 씨도 그러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 매운 음식 킬러거든요. 그럼 혹시 매운 닭발도 좋아하세요? 오돌뼈는요? 남편하고는 처음 만났는데도 말이 너무 잘 통하고 즐겁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남편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연극이나 뮤지컬도 보러 다니면서 점점 사이가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과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도착해보니 남편이 왜 모르는 여자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뭐야?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누구야? 왔어? 오해하지 마. 얘는 내 육촌 동생이야. 유진아, 내 여자친구야. 인사해. 그러자 그 육촌 동생이란 사람이 밝게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라고 해요.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와, 그런데 되게 미인이시다. 우리 정식 오빠가 눈이 좀 높은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전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가 그렇게 묻자 이번엔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내가 커피숍에 왔는데 마침 유진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길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너 올 때까지 기다린 거지. 예전엔 유진이랑 진짜 자주 만났었는데 최근엔 서로 바빠서 못 봤었거든. 그래? 그런데 육촌끼리도 그렇게 친할 수가 있나? 난 육촌들 얼굴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랑 유진이네 아버지가 엄청 친한 사촌이시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도 자주 만났는데
유진이 얘가 날 오빠 오빠 하면서 엄청 따라다녔어. 나랑 나이 차이는 4살 차이 나지만 거의 뭐 단짝 친구나 마찬가지였지. 유진이 결혼할 때 축가도 내가 불러줬거든. 남편의 육촌 동생은 저희랑 잠깐 수달 떨다가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며 먼저 일어나더군요. 그날 처음 봤지만 성격도 밝고 사교적이라서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옷을 좀 사려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었더니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옷 사려고? 그래도 옷은 직접 입어보고 사야 되지 않아? 그러지 말고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내가 옷가게 괜찮은데 알거든. 그렇게 남편을 따라간 곳엔 낯익은 얼굴이 있더군요. 그건 바로 남편의 육촌 동생 유진이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어떤 옷 사시게요? 제가 오늘 언니한테 딱 맞는 걸로 골라드릴게요. 뭐야? 유진 씨가 왜 여기 있어요? 언니, 저 옷가게 하는 거 오빠한테 못 들으셨어요? 아까 오빠한테서 연락받았는데 언니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만 믿고 여기 매장에 있는 거 마음껏 입어보세요. 아참, 우리 호칭이고 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저한테 편하게 유진이라고 불러요. 앞으로 오빠 때문에 저랑도 자주 볼 텐데 말씀도 편하게 하시고요. 아시겠죠? 유진인 저한테 살갑게 굴면서 앞으로 편하게 반말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냥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자면서요. 그날 유진인 매장 안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며 저한테 이것저것 옷을 추천해 주더군요. 우와, 언니 도대체 안 어울리는 옷이 뭐예요? 이것도 잘 어울리고 저것도 잘 어울리고 아주 질투나 죽겠네. 언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다른 것보다 이 원피스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날씬한 사람 아니면 못 입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언니 좀 봐봐요. 뱃살이 하나도 없어서 핏이 딱 떨어지고 예쁘잖아요. 저는 그날 유진이네 가게에서 옷을 몇 벌 사고 저녁엔 유진이네 남편도 불러서 넷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유진이는 주말 부부였는데 마침 그날이 주말이라서 남편을 부를 수 있었거든요. 다 같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데 유진이가 저희 남편이랑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언니, 우리 오빠 어릴 때 진짜 멋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명절 때 뒷마당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어른들한테 들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자기가 한 거라면서 대신 혼나준 거 있죠? 어머, 그게 진짜야? 오빠 어렸을 때부터 유진이를 되게 아꼈나 보다. 그땐 오빠도 어렸을 때라 대신 혼나준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언니,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오빠 진짜 듬직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랑도 얼마나 많이 놀아줬는데요. 저 중학생 됐을 땐 오빠가 공부도 엄청 많이 알려줬는데 아마 오빠 없었으면 저 반에서 꼴등했을걸요?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유진이의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저희 와이프 대학 들어갔을 땐 형님이 핸드백도 하나 사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학생이니까 꾸미고 다니라면서요. 저도 결혼식 때 형님이 축가 불러주셔서 뵀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렇게 그날은 유진이네 부부랑 밤 늦게까지 수달 떨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유진이랑 많이 친해져서 그 이후에도 가끔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곤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만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 저는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부모님께서 되게 좋은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상을 차려주시고 예비 시부는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혹시라도 우리 정식이가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애비로서 아들이 잘못한 건 바로바로 혼내고 고쳐놓을 테니까. 알았죠? 시부모님께선 언제든지 제 편이 되어주시겠다며 약속까지 하시더군요. 저는 결혼 전부터 정말 든든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남편은 과일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엄마가 직접 끓인 닭백숙을 직접 살을 발라서 남편한테 주니까 너무 잘 먹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남편이 사온 수박을 잘라 먹는데
엄마가 그걸 먹고 감탄을 하셨어요. 아이고, 달다 달어. 어쩜 수박도 이렇게 맛있는 걸 사왔을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어떤 손님이 저희 엄마한테 이러는 겁니다. 사장님, 손님 옆에 두고 치사하게 사장님 식구들끼리만 수박 먹는 겁니까? 저희도 한 조각씩 주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라서 테이블마다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수박을 다 썰자 남편이 수박 접시를 들고 벌떡 일어나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예비사위입니다. 이 수박 드시고 저희 장모님 식당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싹싹하다면서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3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때도 유진이가 와서 저를 축하해 주더라고요. 언니, 결혼 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 오빠 잘 좀 부탁해요. 어렸을 때부터 듬직했던 사람이니까 분명히 결혼 생활도 잘할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고 나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특히 저희 시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예쁜 새아가 왔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아버지, 저도 운전하느라 고생했는데요. 넌 임마, 남자가 그 정도 고생은 해도 돼. 우리 새아가는 솜털 하나 다칠까봐 내가 걱정인데 말이야.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땐 시모가 절 엄청 챙겨주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 밥도 잘 먹네. 자고로 여자는 복스럽게 먹는 모습이 제일 예쁜 거야. 새아가 밥 좀 더 줄까? 가만 보자. 반찬도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내가 계란 후라이라도 더 구워줘? 아니요, 저 진짜 배불러요. 어머님이 저 많이 먹으라고 밥도 고봉밥으로 주셨잖아요.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있는 대로 다 먹었더니 아우, 진짜 음식이 목까지 찬 것 같아요. 그나저나 어머님이 이렇게 맛있는 밥 차려주셨으니까 후식으로 과일은 제가 깎을게요. 그런데 제가 과일을 깎자 시모가 감탄하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이고, 어쩜 저 고운 손으로 과일도 이렇게 잘 깎을까. 정식이 너 네 마누라한테 앞으로 잘해. 요즘 젊은 여자들 중에선 과일 하나 못 깎는 애들도 태반이라더라.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했을 때도 시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시모가 저희 집에 오셔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리가 드디어 손주를 품에 안아보겠구나. 혹시 뭐 필요한 건 없니?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모두 말해보거라. 산후조리원이라도 비싼 곳 끊어줄까? 엄마, 진짜예요? 산후조리원 제일 비싼 데는 몇 천만 원씩 하는데요. 아이고, 그렇게나 비싸? 그럼 좀 곤란한데. 어머님 괜찮아요. 전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시부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새아가, 우리 아들이 못 살게 굴면 나한테 이러는 거 알지?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아휴, 이 사람 혼날 만한 짓 한 적 없어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저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유진이랑 계속 친하게 지냈어요. 유진인 임신 축하한다면서 저한테 밥까지 사주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애를 보게 되었어요. 유진인 평일에 남편이 없어서 심심하다면서 가끔씩 가게를 직원한테 맡겨놓고 저희 집에 놀러 오더라고요. 유진인 음식 솜씨도 진짜 좋았는데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찌개 끓이는 거나 반찬 만드는 걸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머, 유진아, 도대체 이런 깊은 맛은 어떻게 내는 거야? 너 어디 학원이라도 가서 배운 거야? 언니, 이런 걸 뭐하러 학원까지 다녀요. 사실 우리 엄마가 손맛이 죽이거든요. 이런 건 다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저희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군요. 뭐야, 너 둘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뭐 맛있는 거 했나 봐? 여보, 오늘 유진이가 갈비찜 만드는 거 알려줬거든. 그런데 당신 평소에는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 하더니 오늘은 밥 시간 딱 맞춰서 왔네? 그래도 먹을 복은 있나 봐. 저는 그 이후 딸도 하나 낳고 애 둘을 키우며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밤 늦은 시간에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지금 좀 나가봐야겠어. 유진이가 배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대. 나 유진이 금방 병원에 데려다주고 올 테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유진인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평일에 전주에 내려가 있는 유진이의 남편이 급하게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전화를 받고 달려가 유진이를 응급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맹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유진이는 맹장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저는 수술이 끝난 유진이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유진이 남편도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올라왔는데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너무 아파서 119에 신고할 정신도 없이 형님한테 전화한 것 같은데 형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맹장염을 방치하다가 맹장이 터지면 복막염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주말 부부다 보니까 맨날 저희 와이프 혼자 집에 있는 게 걱정됐었는데 형님 덕분에 정말 안심이 돼요. 내가 아끼는 동생이니까 당연히 아플 땐 달려가야지. 그런데 그날 이후로 왠지 모르게 남편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꾸 퇴근이 늦어지고 술 약속이 있다면서 자꾸 술에 취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맘때쯤부터 유진이도 제가 연락을 하면 자주 바쁘다고 하고 옷가게에 놀러 간다고 해도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큰아들이 7살이 되던 해 저는 끔찍한 전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유진이의 남편이었어요. 유진이의 남편은 저한테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만나자고 하더군요. 뭔가 심각해 보이는 목소리에 저는 바로 유진이의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유진이의 남편은 절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단 자세한 걸 얘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의 남편은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를 틀더니 저한테 보여주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아주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유진이와 저희 남편이 유진이네 집에서 불륜짓거리를 하는 영상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 지금 저희 남편이랑 유진이 맞죠? 네, 맞아요. 요즘에 저희 와이프 행동이 좀 의심스럽길래 저희 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불륜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불륜 상대가 형님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친척끼리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유진이의 남편은 서럽게 울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세상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몰랐는데 심지어 그 상대가 육촌 동생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남도 아니고 육촌지간에 일어난 일이니 이건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시댁에 내려가 그 영상을 시부모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다 본 시부가 첫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애미야, 이 영상 지워주면 안 되겠니? 이거 소문나면 우리 집안 전체가 다 풍비박산 나는 거야. 너만 입 다물어주면 조용히 지나갈 수 있으니까 제발 영상 지우고 없던 일로 해다오. 저는 솔직히 그 영상을 보여주면 시부가 당장 남편을 쫓아가 다리몽둥이라도 분질러 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보고 없던 일로 하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 영상을 지우고 없던 일로 하라뇨? 아버님이 저 결혼하기 전부터 뭐라고 하셨어요? 그이가 잘못한 일 있으면 아버님한테 다 얘기하라면서요. 아버님 아들이니까 아버님이 혼쭐 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보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라고요? 그럼 어떡하니? 내가 우리 집안 장남이고 큰 어른인데 내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육촌 동생이랑 저런 짓거리를 했다는 게 소문나면 내가 쪽팔려서 어떻게 사느냐 말이야. 네가 상처받은 건 알지만 제발 내 체면이랑 우리 집안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넘어가 주려무나. 아버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아버님이 집안의 큰 어른이시면 큰 어른답게 아들을 잘 키우셨어야죠. 그리고 친척끼리 이런 짓거리를 했으면 당연히 친척들도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안 문제니까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쉬쉬하시냐고요. 원래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조용히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너만 눈 감아 준다면 내가 우리 아들 잘 설득해보마. 유진이랑 헤어지라고 하고 다시 못 만나게 하마. 헤어진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미 그 둘이서 더러운 짓거리 한 건 지울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저 이거 절대 못 참아요. 아버님이 못 하시겠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그 인간들 나락으로 보내버릴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모도 저를 말리면서 이러더군요. 혜미야, 도대체 왜 그러니? 너 이렇게 무서운 애 아니었잖아. 착한 네가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옳고 그른 건 판단할 줄 아셔야죠. 어머님이 제 입장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버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육촌 동생이랑 바람이 났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 생각도 좀 해줘야지.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는 8년간 같이 살았던 그 인간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제가 왜 이 집안일까지 배려해줘야 하냐고요. 저 절대 못 참으니까 말리지 마세요. 저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고 그 영상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제대로 고민해 볼 테니까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쁜 며느리 하면서 저한테 잘해주시던 시부모가 한순간에 아들 편만 드는 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날 집으로 다시 올라왔더니 남편이 시부모한테 이미 얘기를 들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당신이 알고 있는 거 그거 다 오해야. 그러니까 제발 화 좀 풀어주라. 어? 야,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친척끼리 그딴 짓거리 할 수가 있어? 짐승도 그렇게는 행동 안 해. 어쩐지 육촌끼리 너무 친하다 했다. 난 너희들이 그렇게 친해도 친척 사이니까 당연히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당연한 상식이니까. 그런데 너희는 아주 상식을 벗어난 인간들이더라. 여보, 그건 진짜 오해야. 난 그냥 유진이가 밥 한 끼 먹으러 오라고 해서 유진이네 집에 간 것뿐이라고. 뭐라고? 그냥 밥 한 끼 먹으러 간 거라고? 야, 너 이 영상을 보고 말해. 넌 이게 밥 먹는 모습으로 보여? 눈이 있으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라고. 여보, 그건 둘이서 술 한잔 먹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실수한 거야. 진짜로 우리가 작정하고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고. 거짓말 하지 마.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친척끼리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 이거 한 번이 아니잖아. 내가 갖고 있는 영상이 어디 이거 하나뿐인 줄 알아?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 여러 번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보, 진짜 미안해. 나 유진이랑 당장 헤어질게. 당신이 우리 집에 가서 다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한테도 전화로 엄청 혼났단 말이야. 아, 그러셔? 혼난 게 억울해서 지금 내 탓하는 거야? 당신 탓하는 게 아니라 나도 혼날 만큼 혼났으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거지. 야, 넌 이게 한 번 혼난다고 끝날 일로 보여? 너 유진이랑 이러고 다닐 때 나랑 우리 애들 생각은 안 나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 유부녀끼리, 그것도 친척끼리 이런 더러운 짓을 하냐고.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야?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잖아.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순간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그래,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짓을 했으니 네 머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네. 이참에 아이 유진이랑 둘이 사이좋게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해보는 게 어때? 너희들 머릿속엔 사람의 뇌가 아니라
아무래도 짐승에 내가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아니, 짐승도 많이 봐준 거지. 너희들은 그냥 머릿속에 쓰레기만 가득 찬 쓰레기통이야.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진짜로 다음부턴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할게. 어? 됐어.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내가 유진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뻔히 알면서 둘이 작정을 하고 날 농락했는데 내가 어떻게 널 믿냐고. 너 같은 인간이랑은 절대 같이 못 살아. 그리고 우리 애들도 당신 같은 버러지 밑에서 키우고 싶은 생각 없고. 그러니까 나랑 이혼해. 나랑 이혼하고 유진이 걔랑 같이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알겠어? 저는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도 우라통이 터져서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그래서 다음 날엔 상가녀 유진이도 작살내기 위해 유진이네 옷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유진인 절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군요. 유진아, 요즘에 연락도 없고 바쁘다길래 뭐하고 사나 궁금했는데 내 남편이랑 놀아나느라 바쁜 거였어? 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그런데 그 팔의 멍은 다 뭐야? 너희 남편한테 제대로 혼쭐 났나 봐? 언니, 미안해요. 진짜 술 먹고 한 실수였어요. 술 먹고 실수 좋아하시네. 어쩜 둘이서 하는 말도 이렇게 똑같냐? 아주 천생연분 납셨어. 언니, 저 진짜 잘못했어요. 안 그래도 언니한테 연락해서 사과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언니, 저 오빠랑 헤어졌어요. 이제 오빠랑 완전히 끝났다고요. 뭐? 헤어졌다고? 그럼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거 인정하는 거네? 술 먹고 한번 실수한 거라면서 헤어졌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헤어진 게 아니라 오빠랑 다시는 안 만나기로 했다고요. 참, 거짓말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 너 지금 없는 말 지어내느라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얼굴도 시뻘겋게 달아오른 거 알기나 해? 야, 넌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친척끼리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너 어릴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못했다더니 도덕 시간에 맨날 엎드려서 잠만 잤나 보지?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요? 그냥 딱 한 번 실수한 거라잖아요. 저희 남편한테 걸려서 얼마나 혼났는 줄 아세요? 언니도 지금 제 꼴 보고 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남편이 널 그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난 그냥 용서하라 이거야? 야, 넌 내가 잘해주니까 아주 호구로 보이나 보지?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안 그래? 무슨 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언니한테 위자료 주면 되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자료만 가지고는 안 되지. 내가 그동안 널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 친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속 깊은 얘기도 많이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너랑 만나면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데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너 조만간 크게 후회할 일이 있을 거야. 두고 봐. 나 네가 잘 사는 걸 절대 못 보니까.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제대로 설명은 해주고 가셔야죠. 유진인 계속해서 저한테 매달렸지만 저는 무시하고 옷가게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맘카페에 유진이와 남편의 불륜행각에 대해 글을 올려버렸어요. 아주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남편 직장에까지 쫓아가 뒤엎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시부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애미야, 원하는 게 뭐니?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 제발 우리 아들과 이혼하지 말아다오. 우리 아들 이혼나 만들 수는 없는 거지 않니? 아버님, 결국 끝까지 이러시네요. 아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도 아들 이혼남 만드는 게 싫다 이거죠? 그럼 제 인생은요? 저는 그 인간한테 뒤통수를 거하게 맞고 앞으로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지긋지긋한 인간 참아가면서 계속 같이 살라고요? 저 그렇게 못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참고 살라는 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알았다. 참고 살라는 말은 안 하마. 그런데 혹시 그 영상은 어떻게 했니? 설마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 왜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저 그 영상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이런 일은 친척들도 다 알아야 하는데
친척분들한테 다 뿌려버리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혜미야,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한순간이야. 너도 우리 집안 양반 집안인 거 알지 않니? 내 아들 때문에 집안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니? 그건 아들 잘못 키운 아버님이 감당하셔야 될 일이고요. 양반 집안이든 말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저 그 영상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볼 테니까 전화 끊으세요. 도대체 집안 체면이 뭐길래 이런 큰일을 없던 걸로 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는 건 받아들일게. 그런데 제발 내 직장이랑 우리 친척들한테는 알리지 말아주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당신 직장에 찾아가서 떠벌리든 친척들한테 그 영상을 뿌리든 그건 내 마음이야. 당신이 해달라고 하는 건 다 해줄게. 내가 어떻게 하면 조용히 끝내줄 거야. 난 네가 나락가는 걸 무조건 봐야겠어.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거든. 내가 8년이란 시간 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직장생활 편하라고 옆에서 내조해주고 하루 종일 애들 키우랴 집안일 하랴 허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 난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그 8년이란 세월을 보냈었다고. 그건 나도 알지. 그러니까 당신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저는 그 말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이혼은 할 거지만 영상을 뿌리고 남편 직장에 찾아가 복수를 할 건지 아니면 미래를 생각해서 원하는 걸 얘기하고 조용히 이혼을 할 건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 요구 조건 들어준다고 했지? 그래,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얼른 말해봐. 나도 직장은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지금 나 때문에 친척들한테 쪽팔림 당할까봐 죽고만 싶다고 하신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소유권 내 걸로 하고 애들 양육비 각각 70만 원씩 해서 매달 140만 원씩 나한테 보내. 당신 설마 애들 키우는 양육비까지 아까워하진 않겠지? 아니, 양육비는 당연히 주겠지만 이 집까지 달라고? 이 집이 얼마짜린데?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야? 그럼 그냥 직장에서든 집안에서든 개망신 당해보던가. 그건 절대 안 돼. 알았어. 그럼 나한테 하루만 시간을 줘. 우리 부모님이랑 상의해보고 알려줄게.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결국 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한다고 하더군요. 아파트까지 떡하니 준다고 하는 걸 보니 시댁에서 끝까지 채통을 지키고 싶었나 봐요. 저는 이 아파트와 양육비를 받는 대신 이혼 사유에 대해 절대 공개를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솔직히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애들을 키우려면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유진이한테도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조용히 애들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한 번은 지나가면서 봤는데 유진이네 옷가게가 벌써 폐업해서 가게를 뺐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맘카페에 올렸던 글 때문에 소문이 엄청 나버렸거든요. 전 남편도 약속한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길래 그냥 이대로 애들만 잘 키우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전 남편이 울면서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전 남편은 저한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여보, 나 이제 완전히 다 망해버렸단 말이야. 유진이 남편이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다 엎어버리고 우리 친척들한테도 다 까발려버렸어. 나 이제 어떡해? 나 이제 쪽팔려서 어떻게 사냐고. 뭐? 당신이 유진이랑 바람 피우다가 걸린 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유진이 남편이 왜 이제 와서 다 까발리는데? 사실 유진이 남편이 유진이를 한번 용서해 줬었어. 나랑 헤어지고 다시는 안 만난다고 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 이후에도 유진이랑 몰래 만나다가 또 걸려버리고 만 거야. 나도 다시는 안 만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유진이를 만나게 되더라고. 뭐라고? 참나,
넌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있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진짜로 개털됐다고 얘기하려고 온 거야. 유진이 남편 때문에 우리 집안도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어. 게다가 나 쪽팔려서 회사도 그만뒀단 말이야. 그런데 여보, 나 이번엔 진짜로 유진이랑 끝났어. 내가 2번이나 걸려서 혼쭐 났는데 설마 다시 또 그러겠어? 그러니까 제발 나 다시 받아주라. 어? 나한텐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참, 야, 한 번 더러운 짓거리 하다가 걸려서 이혼까지 당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똑같은 짓을 또 하다가 개털됐는데 왜 그걸 나보고 받아달래? 너 지금 그렇게 된 거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알겠어? 여보. 저는 그렇게 전 남편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한 번 걸려놓고도 또 만나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이번엔 전 시부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러더군요. 애미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 집안에 내 아들이라 안 알리려고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결국엔 모든 친척들이 다 알게 되고 말았구나. 내가 장남인데도 그것 때문에 쪽팔려서 제사도 못 지내고 있다. 우리가 채통 지키자고 널 그렇게 쉽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요? 결국엔 다 까발려지니까 저한테 준 게 아까워서 전화하신 거예요? 전 말 안 하겠다는 약속 다 지켰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발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합쳐달라고 부탁하려고 전화했다. 나 우리 손주들도 너무 보고 싶고 예전에 너랑 잘 지내던 그 세월이 너무 그리워.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줄 테니까 다시 우리 아들이랑 합치면 안 되겠니? 싫은데요? 이미 다 끝난 얘기 왜 이제 와서 또 하고 그러세요? 저 그 인간이랑 다시 합칠 생각 추호도 없어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 인간들은 왜 그렇게 끈질긴지 그 이후에도 계속 전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하도 저를 못살게 구니까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그냥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같이 살던 그 집을 팔아버리고 애들이랑 같이 친정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계곡 식당에서 같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막상 일을 해보니까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겨울엔 장사가 거의 안 되지만 한여름 성수기 땐 손님이 너무 많아서 예약을 안 하면 자리를 못 잡을 정도였어요.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활기도 생기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주로 서빙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친근하게 말을 걸기도 했답니다. 손님, 이열치열이라는 말 아시죠? 뜨끈하게 한번 잡숴보세요. 아이고, 닭백숙이 때깔이 너무 좋네. 역시 이렇게 계곡에 놀러와서 먹는 닭이 최고의 보양식이지. 그럼요. 무더위를 이겨내려면 이런 보양식 한 번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참, 저희 집에서 하는 해물파전이랑 도토리묵 무침도 정말 맛있거든요. 이따가 음식 모자라면 한번 시켜보세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엔 이혼하면 우울할 줄 알았는데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니까 우울하긴커녕 웃을 일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한창 성수기라 손님들이 마구 들이닥치는데 그 중에 익숙한 얼굴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얼굴을 보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전 남편이랑 불륜짓거리를 했던 상간녀 유진이었거든요. 이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도 그 얼굴을 다시 보니까 심장이 쿵쾅거리고 진정이 되질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 대신 알바생한테 주문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지켜보니 아주 가관도 아니더군요. 푹푹 찌는 날씨에 옆에 있는 남자랑 팔짱 끼고 붙어 앉아서 깔깔거리면서 크게 웃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다른 남자랑 또 희낙낙하고 있는 걸 보니 순간 눈이 확 돌더군요.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유진이를 위해 특별한 상을 차려 메모까지 써서 들고 갔습니다. 얼굴엔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로 유진이가 있는 그 테이블에 가져간 음식들을 올려놨어요. 그러자 유진이의 옆에 있던 남자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저기요, 이게 뭡니까? 닭백숙을 시켰는데 왜 닭뼈만 가져와요? 이거 남들이 먹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밥그릇에 이거 뭐죠? 생긴 거랑 냄새가 딱 개 사료 같은데? 손님 옆에 계신 일행분한테 걸맞는 밥상을 내온 겁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먹는 밥을 내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참, 여기 써있는 메모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메모요? 뭐야? 상간녀 유진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지?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 메모를 읽은 유진이도 놀라서 절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 순간 마스크와 모자를 딱 벗고 유진이한테 씩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유진이는 기겁을 해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유진아, 옆에 있는 사람은 새로 사귄 남자친구인가 봐? 둘이서 백숙 먹으러 여기 온 거야? 언니. 유진이는 제가 무서웠는지 자꾸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저는 그런 유진이한테 천천히 다가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도망가고 그래? 내가 널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그러는 거야? 누가 보면 내가 호랑인 줄 알겠다. 어흥! 살려줘! 유진이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다가 계곡물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어프어프하면서 간신히 일어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긴지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는 유진이의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요, 유진이 남자친구분이신 것 같은데 유진이에 대해서 잘 알고 만나시는 거예요? 유진이 제 이혼녀의 상간녀인 건 아시는 거죠? 유진이가 제 남편이랑 바람 피워서 저한테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거든요.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유진이 너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이혼했었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게다가 상간녀는 또 무슨 소린데? 그러자 유진이는 물에 빠진 생쥐꼴로 다시 기어 올라오더니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오빠, 그건 오해야. 저 언니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뭐? 거짓말? 너 내가 위자료 소송 걸었던 거 서류 보여줘? 저기요, 유진이 제 보통 아닌 애예요. 제가 바람 피웠던 내 전 남편이랑 무슨 관계였는 줄 아세요? 육촌지간이었어요, 육촌. 유진이 쟨 친척 오빠까지 꼬셔서 바람 피우는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그쪽 친구분들이나 친척들한테 소개시켜줬다가 유진이 제가 또 꼬실 수도 있거든요. 언니, 도대체 왜 그래요? 다 지나간 일을 왜 이제 와서 꺼내는 건데요? 저 언니한테 상간녀 소송당해서 위자료도 줬잖아요. 오빠랑도 헤어지고 내 전 남편이랑도 이혼했잖아요. 벌은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제발 이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야, 내가 언제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네가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 결혼 생활 파탄낸 거잖아. 너 설마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이 남자를 속여서 결혼하려고 했니? 너 진짜 뻔뻔하다. 이젠 내 인생 망친 걸로도 모자라 이 남자 인생도 망치려고 한 거야? 그런데 그때였어요. 식당 안이 소란스럽자 일하고 계시던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있는 쪽으로 오시더군요. 저희가 대화하는 내용을 다 들으셨는지 엄마가 유진이한테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우리 딸 뒤에서 배신하고 우리 손주들 아빠 없는 애들도 만든 게 바로 너야? 야, 너 오늘 날 한번 잘 잡았다. 나 식당 일 오래 해서 파림하는 남자 못지않거든. 너 오늘 내가 아주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당장 이리 와. 빨리 안 와? 아줌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다 끝난 일이잖아요. 다 끝난 일이든 말든 네가 우리 눈앞에 뛴 이상 그냥은 못 넘어가. 너 당장 이리 와. 내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거 내가 똑같이 되갚아 줄 테니까. 살려줘. 오빠, 얼른 가자. 얼른. 나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저희 엄마가 무섭게 나오자 유진이는 그 남자를 데리고 도망가 버리더군요.
하필이면 놀러와도 저희 부모님 식당에 왔는지 그 우연이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진이랑 같이 왔던 그 남자가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저희 식당에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그때 유진이랑 같이 오셨던 분 맞죠? 그런데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사실 날씨도 덥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닭도 뜯을 겸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 여자랑 헤어졌어요. 1년 넘게 만났는데 조만간 각자 부모님한테 인사시켜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날 저한테 좋은 정보를 주신 덕에 알아보니까 사장님 말이 다 맞더라고요. 이혼을 했던 것도 충격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친척 오빠랑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여자랑 왜 결혼을 하겠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이상한 여자랑 결혼할 뻔했는데 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헤어졌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인물도 좋고 능력도 좋아 보이는데 굳이 그런 여자 만날 필요 없죠. 제가 오늘 서비스 팍팍 드릴 테니까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아셨죠? 얘기를 들어보니 유진인 다른 남자를 속여서 결혼하려다가 저 때문에 들통나서 결국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만약 그날 유진이가 저희 식당에 안 왔으면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뻔했는데 제가 사람 한 명을 구해준 것 같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솔직히 유진이가 그날 조용히 먹고 갔으면 저도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의 인생 망가뜨려 놓은 주제에 새로 사귄 남자랑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 유진이를 위해 최고의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걸로 다시 한번 시원한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라틴 명언 중에 쾌락은 악의 미끼다 라는 말이 있대요. 악마가 인간을 낳기 위해 쾌락이라는 미끼를 쓴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인간이잖아요. 그 미끼가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물지 않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 겁니다. 하지만 전 남편과 상간녀는 눈앞의 즐거움에만 눈이 멀어 물지 말아야 될 미끼를 물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부부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와 의리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킬 사람들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결혼했다가 저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럼 전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덥지만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